비트코인은 일봉에서 RSI가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매번 큰 수익을 안겨줬던 중요한 자리죠. 현물 매수라면 지금 자리는 너무 매력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하지만 선물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이 나기 전 마이너스 14% 하락, 마이너스 9% 하락, 저점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점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킹스입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중장기 흐름으로 볼 때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바닥 구간은 나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RSI라는 투자심리 지표가 무려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공포에 질려있고 살 사람보다는 판 사람들이 과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결국 시간만 지난다면 저는 이 자리는 진짜 좀 과장해서 무조건 다시 회복해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만 차트를 조금 더 쪼개서 단기적인 흐름도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최저점 대비 이 반등을 주긴 했지만 최고점인 82,850달러부터 가파르게 떨어졌던 이 하락세에 비하면 바닥에서 밀어 올려주는 매수세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만 본다면 직전의 최저점이었던 59,130달러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바닥은 얼추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 계획을 세울 때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보다는 상승을 준비하는 롱 포지션 위주로 진입 계획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 관점에서 당장 눈앞의 흐름만 본다면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인하기보다는 단기 하락이 나왔을 때 밑에서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현금 시드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애매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59,13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그 단기 하락 구간을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보시는 브리핑은 전부 다 사전에 비트킹스 관전구요방의 브리핑으로 나갔었던 내용들이고요.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실시간 흐름에 대한 브리핑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를 게시해 두었고요. 입장은 100% 무료입니다. 지금 입장하지 않으시면 추후에는 입장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영상 보시는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브리핑방 꼭 입장하시고 놓치는 내용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왜 중장기 흐름에서 하락보다는 상승 위주로 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RSI라는 투자 지표가 지난 2020년도 이후 무려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RSI 지표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장의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겁니다. 보통 이 지표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과하게 많이 팔았다고 해서 과매도 구간, 반대로 70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너무 흥분해서 과하게 많이 샀다고 해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팔 때 매수하고 모두가 살 때 매도하는 시각적인 과매도와 과매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이 규칙만 지켰어도 승률은 거의 100%였습니다. 30 밑에서 사고 70 위에서 팔았다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단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핵심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데이터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 아니라 오직 비트코인만 분석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이 지표를 보고 알트코인을 덜컥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안전한 현물 투자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30 밑에서 매수하고 70 위에서 매도했을 때 최소 플러스 20%에서 많게는 플러스 100% 넘게 엄청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매도에서 매수하고 과매수에서 매도했을 때 이때 조금 더 버텨보고 긴 매매를 가져갔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버텨볼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시장이 우리가 생각대로 호락호락하게만 흘러가진 않죠. 이 지표가 바닥을 찍고 실제로 큰 수익을 주기 전까지 세력들은 개미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움직임을 연출하곤 했었습니다. 과거 팩트를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2021년도 첫 번째로 RSI가 30m로 빠졌을 때 안심하던 개미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도 말에도 RSI가 30라인 밑으로 찍었을 때 바닥인 줄 알았던 가격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14%나 더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수익 구간이 맞았지만 버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도에는 수치상으로만 마이너스 9%. 근데 이때 일본 엔화 가치가 변동으로 인해서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터지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주저앉았었던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차트를 보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하락이었는지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과거 상승 전에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현물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대는 설령 단기간에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결국 무조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 투자자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과거의 이 세력들이 꼭 직전의 저점을 한 번 더 깨거나 대규모 청산 무빙을 만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올렸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포지션을 지금 자리에서 성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직전 저점인 59,130달러를 확실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손익비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단기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눈앞에 이 차트를 보면서 직전 저점인 59,130달러가 결국 한 번 더 깨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캔들과 거래량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이 4시 한봉 캔들에서 꽤나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 정도의 거래량 수치로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기에는 아직은 한참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면 이 엄청난 고래들의 매수 폭탄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찔끔 들어온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59,130달러라는 바닥을 찍고 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겉으로는 단기 박스권의 윗부분을 살짝 뚫고 올라온 이 상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나 아래로 강하게 힘을 뿜어내는 가격 발산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하는 그 구조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겉보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차트 속 이 알맹이는 아직은 지루한 횡보 추세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 반등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저는 이 상승이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 상승보다는 결국에는 박스의 상단인 64.2K를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과거 2025년도 박스를 만들었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기준봉이 나오면서 차트를 우측으로 횡보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돌파하는 이 상승분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추세의 방향으로 터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이제 현재 차트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현재 차트를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저가부터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첫 번째로 터뜨리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면서 박스 하단을 이탈했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횡보 추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는, 즉 추세가 상방으로 터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9,130달러는 한 번쯤은 깨질 자리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에서 휴전 협상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 흐름에서만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그에 맞춰서 물가 역시도 하락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은 조금은 안정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짜여진 판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협상 이후로도 시장이 반대로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최초의 미국과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게 이때였는데 오히려 전쟁 이후로 비트코인은
경우에는 플러스 28%까지 반등했습니다. 나스닥도 물가가 오른다지만 저점 대비 플러스 31%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 역시도 어쩌면 조금은 의도된 호재성 내용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비팅에서 관전 구매방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